안녕하십니까 스포츠팬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열정 해설가 김준석입니다. 24년 한 아이가 태어나 성인이 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무려 24년 동안 월드컵 무대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대한 실패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중국 축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매번 똑같은 희비극을 상演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는 아주 익숙한 진통제를 스스로에게 처방하는 것이죠. 그 약의 이름은 바로 새로운 황금 세대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진통제는 이전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거창한 이름을 달고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름하여 슈퍼 플래티넘 세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 이름, 과연 중국 축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또 다른 신기루에 불과할까요? 오늘 저 김준석 15년 경력의 날카로운 눈으로 이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희망의 연극, 그 본질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창한 연극에 막을 올린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U23 아시안컵 예선을 준비하는 중국 U22 대표팀의 명단 발표였습니다. 이 명단이 공개되자마자 중국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찬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숭고한 재능으로 가득하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귀중한 보석들이다. 온갖 미사여구가 총동원되었죠. 그리고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의 중심, 이 새로운 희망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단 한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2006년생, 이제 갓 첫 탈살이 된 공격수 왕이동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어린 선수가 올해 중국 슈퍼리그, 즉 1부 리그에서 뛰면서 자그마치 1002골을 터뜨렸습니다. 24년의 좌절을 겪은 중국 축구계가 왜 그토록 흥분하는지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죠? 중국 언론은 이미 그에게 축구 천재라는 별명을 붙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 축구의 유일한 희망이라 불렸던 우레이의 후계자라고까지 칭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절망의 늪에 빠진 축구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어린 영웅, 그리고 그를 둘러싼 팬들의 열광적인 기대, 새로운 꿈을 시작하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각본이 또 있을까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 슈퍼 플래티넘 세대라는 이름,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마치 오래전에 봤던 영화를 다시 보는 듯한 이 기시감은 대체 뭘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바로 그들 스스로가 떠드는 기사 안에 숨어 있습니다. 기사는 과거에도 엄청난 기대를 모았던 2001년생과 2005년생 슈퍼 플래티넘 세대가 있었다고 무심코, 아주 무심코 언급합니다. 자, 여기서 저 김준석 20년 가까이 이 판을 지켜본 전문가로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많던 황금 세대, 플래티넘 세대들은 지금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중국 축구의 운명을 단 1mm라도 바꿔놓았습니까? 아니면 그저 이름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선수들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고 있습니다. 아니야,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 세대는 이전보다 재능이 훨씬 더 다양해. 라고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실패로 가득한 과거를 애써 부정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에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전형적인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는 대신 과거를 그냥 지워버리고 새로운 희망이라는 신기루에 또다시 모든 것을 베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14억이라는 거대한 인구를 가진 나라의 축구, 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짐을 이제 갓 18살이 된 한 소년의 어깨에 전부 올려놓으려는 것. 이것은 희망이 아니라 한 어린 선수의 재능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도박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찬사와 기대 속에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돼 가장 가슴 아픈, 그리고 이 연극의 모든 진실을 폭로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수식어도 선수의 엄청난 기록도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이 슈퍼 플래티넘 세대에게 내건 목표에 그 모든 비극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말합니다. 이 새로운 세대가 잘 성장해 준다면 중국 축구는 아시아 3류 수준을 넘어 2류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똑똑히 들으셨습니까? 2류입니다. 2류. 아시아 2부 리그 수준으로의 복귀. 월드컵이요? 천만에요. 아시아 최강의 자리에서 한국이나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14억 인구 대국의 꿈이
그들이 역대급 재능이라고 부르는 세대에게 거는 기대가 고작 아시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그것도 인류가 아닌 이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난 24년간의 실패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스스로 인정하는 가장 솔직하고도 뼈아픈 고백입니다. 현재 자신들의 위치가 아시아의 삼류 혹은 그 이하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를 꿈꿨던 그들이 이제는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라크 같은 팀들과 대등한 위치에 서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는 이 얼마나 굴욕적인 자기 고백입니까?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모순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3류 시스템에서 어떻게 2류 선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3류 리그에서 뛰고 3류 코치에게 배우고 3류 행정 아래에서 성장한 선수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재능만으로 2류의 실력을 갖추게 된다? 이게 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썩은 토양에서는 절대로 건강한 열매가 열릴 수 없는 법입니다. 결국 그들의 희망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허황된 외침에 불과합니다. 정말이지 뼈를 때리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왕이동이라는 한 선수나 어떤 유망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 축구 전체가 앓고 있는 지독한 만성질환, 바로 희망 중독증에 대한 진단서입니다. 매번 실패라는 끔찍한 진단을 받을 때마다 그들은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대수술을 감행하는 대신 훨씬 더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합니다. 바로 새로운 희망이라는 이름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한 대 맞는 것이죠. 이번 세대는 실패했지만 괜찮아. 저길 봐. 우리에겐 저렇게 멋진 다음 세대가 있잖아. 이 얼마나 달콤한 속삭임입니까? 이 진통제는 냉혹한 현실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데에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그 달콤함 뒤에는 치명적인 독이 숨어 있습니다. 이 진통제는 그들이 진짜 문제, 즉 썩어 빠진 시스템과 마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잠시의 위안을 위해 근본적인 치료를 영원히 막아버리는 가장 무서운 독약인 셈입니다. 물론 저는 이 어린 선수들의 재능 자체를 폄하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왕이동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잠재력을 가진 천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씨앗이라도 쩍쩍 갈라진 메마른 땅에서는 결코 싹을 틔울 수 없는 법입니다. 이 재능 넘치는 어린 선수들이 부실하기 짝이 없는 시스템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압박감 속에서 키워지고 총체적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소비되는 한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은 결국 앞서 쓸쓸하게 사라져간 수많은 황금세대 선배들의 전철을 똑같이 밟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슬픈 연극의 배우는 계속해서 새로운 얼굴로 바뀔지 몰라도 그 비극적인 결말만큼은 이미 오래전에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슈퍼 플래티넘 세대 이야기는 희망의 서사시가 아니라 현실을 외면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황금 세대라는 이름의 달콤한 진통제에 계속 취해 있는 한 그들은 영원히 절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발전은 한두 명의 천재 선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는 용감한 시스템 개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지만 어쩌면 그들이 가장 걷기 두려워하는 길이 바로 그 길인 것 같습니다. 중고 축구의 이 고질적인 희망 중독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슈퍼 플래티넘 세대는 이 절망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함께 뜨겁게 토론해 봅시다. 그리고 저 김준석의 명품 해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